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 작업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작업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편과 실제 작업하는 영상 두 가지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이론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실제 작업형 수행 과정 영상을 여러분들이 바로 달아서 보시게 되면 이해도 빨리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충분히 작업형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론이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돼 있어야지 실제로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론편을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영상을 같이 보셔서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 작업형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과 유의사항 및 기자재 설명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유의사항 및 기자재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지금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독위원들이 유의사항을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의사항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해야지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의사항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점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를 하면서 실험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자재 설명 같은 경우에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실험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수험사항의 인적사항 및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필기구가 검정색 필기구라는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검정색 볼펜을 이용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을 해야 되고, 자, 그 외에 연필류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했을 때는 채점하지 않으면서 0점 처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하고 답안이 완벽하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필로 작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있는 필기구를 이용을 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을 때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의 소수점 처리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되어 있죠. 따라서 소수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수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둘째 자리까지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처리가 되니까 반드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반올림을 한다는 것은 뭐죠? 세 번째 자리에서 5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2.457514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셋째 자리를 기준합니다. 셋째 자리를 기준하는데 셋째 자리 이하에서는 전부 다 뭐를 하느냐 하면 반올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5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반올림. 따라서 12.4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수점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를 소수점 셋째 자리를 보세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5 이상의 숫자가 되게 되면 한 자리를 올리면 되고, 5 미만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4까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셋째 자리를 숫자를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소수점 처리를 하는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셋째 자리 아랫자리에서는 반올림을 해요. 반올림을 한 다음에 셋째 자리의 숫자를 보고 5 이상이 되면 한 자리를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급된 시설이나 기구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이 지참한 경우에서는 사전에 감독위원에게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시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작업형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자들이 지참을 해야 되는 준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지참 공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과정을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험자 간의 대화나 시험에 불필요한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퇴장대원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잡담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입시를 하게 되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실험기구 및 약품을 다룰 때는 항상 주의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감독위원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유리기자재와 그리고 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시약이 눈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유리기자재가 깨져서 여러분들이 손을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분석 작업이 종료되면 답안지, 지급받은 재료 일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사용한 시설 및 기구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정리정돈해서 감독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마무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과정도 여러분들이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자재를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처럼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수돗물에 기자재를 세척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놓고 그리고 퇴실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요구사항 중에서 금량선 작성 및 작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험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량선 작성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작도라는 것은 금량선을 그린다는 거죠. 금량선을 그리는 경우에서는 8번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약간의 변경이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정된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꼭 답안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이 내용들은 거의 일치를 하겠지만 참고 사항이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내용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요구 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가번에 보면 모든 흑광도 값에는 감독위원회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광도 값을 흑광 광도계를 이용해서 찍겠죠. 그래 찍게 되면 흑광도 값이 여러분들이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면 마지막에 감독위원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농도 및 흑광도 값은 반드시 감독위원회 입회하에서 수험자가 기재한 후에 즉시 감독위원회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실격 처리된다. 그래서 감독위원이 이제 입회를 하겠죠. 당연히 흑광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그래서 감독위원이 확인하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다음에 문항 1의 흑광도 측정 값이 문항 2 그래프 작성란에 모든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항목 문항 2, 3, 4의 배점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과 그리고 미지 시료, 분석용 시료 용액의 흑광도 값을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이 금량선을 그렸을 때 그 흑광도 값과 미지 시료의 값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일치를 하는데 그 값을 수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흑광도 값이 여러분들이 찍은 흑광도 값을 이용해서 금량선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문항 2의 금량선에서 구한 미지시료의 값이 문항 3 및 4의 값과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 문항 3과 4의 배점이 0점 처리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흑광도 표준 용액의 흑광도와 그리고 분석용 시료 용액의 흑광도 값은 금량선을 작성을 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산을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측정된 흑광도의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미지시료를 희석하지 않고 표준 용액의 흑광도 값을 벗어난 수치를 결과값으로 희석 배수를 구한 경우에서는 해당 항목 문항 3번과 4번이 0점 처리됩니다. 라번과 같이 우리가 미지시료를 희석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한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희석을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 특히 표준 용액의 수업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은 표준 용액에 희석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몇 밀리리터를 취해서 정류수를 얼마를 넣어서 희석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배를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지시료를 만들 건지,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번에 보시면 미지시료의 흑광도 값이 표준 용액의 흑광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흑광도의 값이 5ppm에서 15ppm의 농도 범위 안에 들도록 희석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해당 항목 문제 3번과 4번이 0점 처리됩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지시료의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미지시료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한 흑광도의 값이 표준 용액이라는 것은 5ppm에서 15ppm 사이예요. 그래서 5ppm 실제로 보면 0, 5, 10, 15ppm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거든요. 따라서 5ppm과 15ppm 사이에 들어가는 미지시료의 흑광도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채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미지시료를 다시 한 번 더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표준 용액 및 미지시료의 흑광도 값을 그래프에 모두 바르게 표기하고 되도록 모든 점이 통과하도록 일직선으로 그으시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답안지 작성하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비례관계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긋게 되는데 50, 15ppm의 점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직선으로 비례관계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실험이 됐다는 소리고, 만약에 희석이 조금씩이라도 잘못돼서 흑광도 값이 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세 개의 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실험봉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수행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 미착용 시는 감점이 주어지는데 10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초자기구를 파손했을 때 10점 감점, 그리고 시약을 과도하게 흘렸을 경우에서는 5점이 감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복을 입지 않고 입시를 한다는 것은 시험 응시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참 항목에 여러분들 실험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흰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이 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초자기구를 여러분들이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시약을 흘렸다는 소리는 실험에 숙지가 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실험에 숙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성 있게 기자재를 다룬다든지 약품을 여러분들이 용액을 사용을 해서 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자기구를 파손을 한다든지 시약이 흐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진정을 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나씩 시약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실험에 임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돼 있어요. 자, 기권입니다. 기권 같은 경우에서는 복합형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자급형, 필답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급형만 응시해서 60점이 넘었다든지 필답형은 40점인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두 가지를 반드시 응시를 해야 돼요. 자급형에서 6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필답형에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격을 보시게 되면 감독위원회 EPI에서 즉시 감독위원회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실격,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흑광도 값을 임의로 고친 경우나
측정값을 급량선의 고의로 변경한 경우, 자 그래서 임의로 고친 경우나 급량선에서 고의로 변경한 경우에서는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3번 작업 과정이 적절치 못하고 숙련성이 없다고 감독위원이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학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숙달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내용 자체,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몸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면 몸 자체가 빨리빨리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비숙련처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강의 자체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 과정이 적절치 못하고 숙련성이 없다고 감독위원회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실험 방법 및 결과 값의 도출을 정식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감독위원회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요구사항과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지에 주어지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그 방법대로 수행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채점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미완성을 보시게 되면 도중에 시험을 중단한 경우나 표준시험 시간 내에 실험 결과 값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서 실험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소리는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시간 내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서는 미완성이라고 해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시험감독위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 과정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때부터 시간이 이제 경과되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실험을 수행을 해주시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재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자재에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이나 미지 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플라스크를 사용하는데, 어떤 플라스크를 사용하느냐면 100ml 메스 플라스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0ml 용량에 만들거든요. 자, 따라서 100ml 플라스크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랭크라는 것은 바탕시험이죠. 공시험이라고 하는데 블랭크에 사용할 메스 플라스크가 1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실험 수행에서 표준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 블랭크 용액 1개, 그리고 표준 용액은 5, 10, 15ppm 따라서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1개가 더 필요하냐면 미지 시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 시료에 해당하는 플라스크 1개. 그러면 최종적으로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 보면 감독위원이 블랭크를 제로로 하라는 경우는 어차피 블랭크 용액이 정류수거든요. 정류수로 우리가 0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감독위원이 블랭크는 제로 값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으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블랭크를 조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은 감독위원이 블랭크에 관계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블랭크를 제조하세요, 제조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거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블랭크라는 것은 정류수로 만들기 때문에 정류수를 여러분들이 표선까지 채워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흑광도를 찍을 때 블랭크를 같이 찍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에 사용할 메스 플라스크가 100ml짜리 3개, 그리고 미지 시료에 사용할 메스 플라스크가 1개, 표준 용액 3개, 미지 시료 1개, 그리고 또 블랭크 용액 1개, 실제로 보면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마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스 플라스크의 마개입니다. 마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과 미지 시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시료잖아요. 그래서 마개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의 플라스크의 뚜껑과 그리고 미지 시료 플라스크의 뚜껑을 다른 색깔을 줘요.
그래서 미지시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라스크의 색깔이 이제 플라스크 마개의 색깔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미지시료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개를 다른 색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마개가 없으면 준비된 필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대부분의 시험장에서는 마개가 준비되지 않아요. 마개는 뚜껑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필름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필름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과 그리고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견출지를 붙여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피펫이 있어요. 액체를 분치하는 기자재를 피펫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피펫은 보통 5ml와 10ml가 준비되어 있어요. 따라서 5ml, 10ml 준비되어 있는 피펫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기타 기자재는 필요 시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자, 주의해 보시면 피펫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의 피펫을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실제로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서로 달라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피펫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피펫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표준 용액을 사용하는 피펫과 그리고 미지시료를 사용하는 피펫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폐액을 버리는 폐액통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폐액은 지정된 폐액통에 버려야 합니다. 폐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액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약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폐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비커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폐액통에 반드시 회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싱크대에 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폐액 버리는 경우에서도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에 맞춰서 폐액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작업형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별로 비커에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비커에 표준 용액이라고 적혀 있는 시약과 그리고 미지시료라고 적혀 있는 시약이 각각이 주어지죠. 그래서 표준 용액은 원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도가 진해요. 그래서 거의 검붉은색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미지시료는 표준 용액보다는 약간 옅은 색의 붉은 계통을 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영상 실험 과정 중에서 실험 과정 영상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면 표준 용액은 1회에 한해서 흑광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용액은 흑광도를 한 번만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준 용액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만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용액, 다시 말해서 0.5ppm에서 15ppm, 여러분들이 그 값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농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 용액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측정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용액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표준 용액이 5ppm, 10ppm, 15ppm을 만들거든요. 따라서 5ppm에서 15ppm 사이에 흑광도 값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5ppm에 대한 흑광도, 10ppm에 해당하는 흑광도, 15ppm에 해당하는 흑광도를 측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측정하는데 5ppm에서 15ppm 사이의 흑광도가 나오죠.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미지시료를 다시 만들어서 흑광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지시료는 여러 번 조절을 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미지시료의 흑광도 값은 표준 용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ppm에서 15ppm의 범위 안에 들어야지 채점이 됩니다. 따라서 5ppm에서 15ppm 그 사이에 흑광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금량선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량선에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 조제를 새로 해서 여러분들이 5에서 15ppm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 조제가 끝나면 감독위원회 지시하에서 흑광도 측정 순서를 정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흑광도를 측정하고 흑광도 측정이 끝나면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지 작성이죠.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표준 용액 만들겠죠. 그리고 미지시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게 되면 흑광도를 측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흑광도를 측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위원 입회하에서 흑광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 용액부터 측정하니까 표준 용액 블랭크를 먼저 측정을 블랭크 표준 용액 5ppm, 10ppm, 15ppm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미지시료의 흑광도를 측정하잖아요. 이때 측정한 미지시료의 흑광도는 표준 용액 5ppm에서 15ppm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이제 오셔가지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가 주어지는 그 답안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측정 값을 기준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답안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험 수행 과정이 정확해서 흑광도의 값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9번, 답안지를 제출한 다음에 본인이 사용한 기자재를 깨끗하게 수돗물로 세척을 한 다음 실험 시작 전과 동일하게 정리한 다음에 비번을 제출 후에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을 때는 실험복 뒤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2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1번에서 20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번호가 내 수험 번호가 되는 거죠. 내가 번호가 2번을 뽑았어요. 그럼 2번 자리에 앉아서 실험을 하는데 내 오늘 수험 번호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번은 여러분들 공단에서 또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퇴실을 하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자리에 사용한 기자재를 한 번 더 수돗물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배치를 한 다음에 퇴실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폐액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우리가 폐액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폐액은 폐액통에 버리고 여러분들이 기자재를 세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 및 조제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